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도거교육과 20학번 박효진입니다. 오늘 멘토로 아주 특별한 선배님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재훈이고요. 사실 제가 제 직업을 소개할 때는 엔잡러라는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저는 사실 엔잡러입니다. 왜냐하면 약사면서 푸드라이터면서 또 약사들한테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시험으로 치면 이제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예요. 그때 제 점수는 이제 체력장 합쳐서 340점 만점에 329점으로 추정되고요. 저희 때는 점수 안 알려줬어요. 추정이라기엔 상당히 정확한 점수인데요. 서울대 약대 저는 제약학과 출신이고요.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약사 한지 이제 한 25년? 그 정도 시간 지낸 것 같네요. 이제 약사님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혹시 학창 시절 때 어떤 학생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 되게 착실한데 내면은 좀 불안정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제일 힘든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부는 혼자 한다는 거.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책상에 혼자 앉아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진짜 힘든 거는 마음의 안정이 안 돼. 요즘에 뭐 MBTI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ISFJ. 혹시 저는 정확히 ENTP. 정확히 반대입니다. ENTP. 오, 네. 그렇네요. 근데 뭐 이게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일단 나가서 놀아야 돼요. 친구들이 만나자 그러면 뭐 내일 시험이 있어도 거절을 못 해요. 불안하죠. 못 놀아서. 왠지 제 친구들은 다 밖에 놀고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네. 실제로 보면 밖에서 많이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너무 불안하죠.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래도 어쨌든 겉으로 보기엔 착실하게 공부를 하셨던 거네요. 겉으로는 상당히 착실하죠. 저는 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그 얇은 영한 대역 문고 있었거든요. 빨간색으로 된,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그런 소설이 있으면 그 원작이 아니고 네. 보기 쉽게 줄여놓은 그걸 아마 하루에 한두 권씩 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그 한 권 보는 거는 너무 계획 세우기 쉬운 거야. 그리고 한 권을 보고 나면 되게 뿌듯하고. 근데 그 성취감이 진짜 공부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작은 성취들이 있으니까 해내갔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희 때는 영어를 그렇게 많이 조기 교육은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본 덕분에 저는 중학교 2, 3학년 때 이미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수준까지 영어를 해서 갔어요. 영어는 뭐 이제 그냥 관리만 해주면 되니까 되게 쉬웠죠. 다른 과목을 못 해가지고 좀 힘들었죠. 그런 작은 계획이 중요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방대하게 계획 세웠다가 오히려 못 지키고 그냥 언젠가 제대로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조금씩 꾸준히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처럼 계획 잘 못 세우는 그런 친구들일수록 본인이 공부할 때 흔적 남기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운 분들은 계획 세운 다음에 지우면서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잘 못해요, 그걸. 그래서 대신에 공부할 때 뭐 거기에 대해 색연필이 됐건 아니면 무슨 뭐 하이라이터가 됐건 간에 표시를 내놓으면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괜히 막 책이 너덜너덜해지면 괜히 막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잘 모르면서. 공부하다가 어려운 그런 거에 접했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의 성향하고 좀 다른 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창 시절 때 공부를 하게 만들었던 원동력, 유지하신 방법이 무엇인가요? 일단은 저희 집안이 이렇게 그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앞으로 잘 살아가려면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또 하나는요. 잘하면 잘할수록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또 학생한테 최고의 인정은 또 공부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중압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글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동안에. 잡지에도 기고하고 뭐 신문에도 기고하고. 근데 글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요.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마감입니다. 시험 때문에 공부하고 이런 거 되게 짜증내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중압감, 부담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더 잘해요. 인생에서 그런 중압감하고 부담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은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또는 불규칙하게 닥칠 텐데 그때마다 그걸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약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마인드인가요? 그거 맞아요. 네. 중압감 받았을 때 오케이 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태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시험 전날
일단 제가 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딱 몇 시까지다 이걸 알고 있었고 절대 뭐 새벽 2시, 3시 이렇게 계획을 안 세웠거든요. 딱 앉아서 맨 먼저 하는 게 생각이었어요. 이 과목을 내일 시험인데 지금 범인 이만큼이고 어떻게 내가 이걸 접근하면 내일 시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한 5분 정도 하고 시작을 한 거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되는 맞아요. 진짜 여기서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친구들은 그 출제하는 선생님의 성향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이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었어요. 내일 시험은 어떨 건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고 크게 실패한 경우가 있었을 때는 뭐가 문제였는지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남은 시간을 딱 재보면 한 과목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한 과목 뭐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건가? 먼저 5분 정도 그 생각을 하고 나서 하면 투자 대비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네. 거네요. 진짜 전략적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잘 못 보는 이유는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시험 전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수능에도 그게 통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깊이 들어가면 모든 과목이 다 뭐 벼락치기로는 안 되죠. 분명히 이제 좀 더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국영수도 있지만 뭐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도 조금 긴 호흡으로 가는 게 맞았거든요. 제 경우에는 어떤 성향이 제일 컸냐면 책을 한 가지를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좀 긴 호흡으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목들을 공부할 때는 한 가지만 보지 않았어요. 되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었고 그건 왜 그러냐면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정리를 해놨어도 모든 걸 다 거기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슷한 주제에 대한 다른 책을 다른 참고 도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비로소 내가 궁금한 뭔가가 이제 터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진짜 원했던 게 나오면 굉장히 그게 기분이 좋죠. 교과서 하나만 보고 외우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것도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맞아요.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아마 아직까지 그걸 고등학교에서 써먹기는 조금 어려운 공부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이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자신감은 되게 클 거예요. 그런 시험들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거는 암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만약에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암기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암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런 단순 암기를 시키다니 하면서 반항적인 그렇죠. 네. 반항을 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암기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거는 책꽂이에 책을 집어넣는 거랑 좀 비슷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꽂이가 있으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빈 책장에 책을 꽂기가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더 힘들어요. 왠지 짐작이 좀 되지 않으세요? 규칙이 없어서. 맞아요. 않을까요? 규칙이 없어서 분류가 안 돼 있거든요. 책이 이미 꽂혀져 있는 그런 전문가 엑스퍼트들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분류를 해서 어디에 꽂아놔야 될지 그냥 꽂아만 넣으면 되는데 초심자일수록 어디에 어떻게 꽂아야 될지 몰라서 헤매게 되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미리 정리해두고 암기해두면 좋죠. 공부에서 암기를 하면 할수록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어요. 저는 공부할 때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남는 시간 놀아야 되거든요. 공부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네요.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외울 걸 확실히 외워줘야 돼요. 암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약사님만의 암기법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New Horizons in English라고 하는 영어 회화 교재가 있었는데 이제 회화 교재가 우리 영어 교과서하고 약간 비슷한 식으로 챕터가 있으면 그 챕터 앞에 그 챕터에 필요한 영어 단어가 한 30개, 40개 정도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먼저 외우는 거죠. 그다음에 그날 이제 외우고 나서 한 30분 뒤에 본문을 보거든요. 그러면 외우자마자 보니까 이제 본문이 잘 읽어지겠죠. 중학교 2학년 때 하루에 그렇게 해서 한 50개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뉴 호라이즌스가 맨 밑에서 시작해서 맨 위로 올라가면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영어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였는데 중학교 때 이제 그거 다 봤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정해놓고 그 책을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해주는 게 역시 이제 단어 암기하고 하는 데는 제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고 그럼 영어 단어는 혹시 어떤 식으로 외우셨어요?
저는 어원 활용을 좀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미니스터라는 말이 있으면 그 미니스터가 대신이다. 요것만 딱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미니스터를 가지고 이제 관련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드민 이런 걸 같이 배우는 거죠. 뭔가 이게 어원이 같으면 느낌이 좀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처음 봐도 그래 네. 조금은 추측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다 거기다 또 재밌는 스토리도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미니스터나 이런 거 전부 다 뭔가를 행하는 거랑 관련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거기다가 미니는 이건 작은 거니까 미니스터가 좀 작고 귀여운 사람들이 많았나 옛날에 대신들이 이렇게 그런 걸 집어넣으면 또 기억이 잘 나고 그렇죠. 약사님의 그런 입시를 준비하시던 시절, 아니면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셨을 때 그 당시 시절에서 좀 후회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조금만 덜 반항적이고 싶습니다. 암기를 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삐딱하게 바라봐서 어려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고 이랬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항상 이렇게 현실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좀 순응하셨군요. 네, 좀 적응했다고 봐야죠. 네, 적응,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뭐를 할 건지에 대한 걸 생각했을 때 보고 싶은 책, 그날 공부할 거 이런 거를 막 쌓아놓고 되지도 않는 목표를 세우고 좌절하고 자다 오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학생으로 돌아가면 조금 목표를 낮춰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걸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목표를 세우고, 그때는 경영에 대한 걸 안 배웠거든요.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세우고 중간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목표를 작게 이렇게 네. 쪼개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큰 목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중간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 지점들에 도달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는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된 거죠.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중간 목표도 조금 더 많이 세우면서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 작은 성취들을 네. 모아가지고 큰 목표를 이루어내는 맞아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요.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집에서 흥분해서 막 이렇게 운동장을 뛰듯이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대학교 합격 전화로 이렇게 확인하고 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한 바퀴 뛰고,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시험 쳐서 합격 소식 받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맞고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놀고 싶은 나이에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만 인생은 힘든 일의 연속이긴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겨내기 위한 생각, 나만의 어떤 이걸 이겨내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 이런 걸 모색해야 더 멋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님인 데니엘 길버트라는 분이 쓴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체험하기 전에 그 일을 미리 체험한 분들의 감정, 만족도, 경험담 이런 걸 듣고 생각해 보는 게 실제로 그때 가서 체험하게 될 어떤 감정이나 경험을 미리 예측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부법이나 아니면 입시 준비를 했던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보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앞서서 그 길을 간 선배들의 경험담을 한번 잘 들어보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시간을 한두 시간 투자하는 게 그냥 무턱대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남는 시간에 좀 더 즐겁게 노시라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